문제 23번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지문 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에 발생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라도 전세권 설정자는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 1번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전세권 설정자 갑과 전세권자 을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이때 병은 을의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 병은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몰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에 발생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전세권 설정자는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판결 요지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해보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에 발생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 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고 된 지문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2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건물 양수인은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 2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도 갑의 소유이고 건물도 갑의 소유이죠. 이때 갑은 건물에 대하여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게 됩니다. 그 후 토지는 제3자 C에게 매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갑은 건물을 을에게 양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 양수인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되죠. 또한 을은 A와의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건물 양수인 을이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킨 경우의 법률 관계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건물 양수인 을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민법 제305조 1항에 의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 바 민법
제304조 등에 비추어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위의 사례에서 건물 양수인 을과 토지의 경락인 C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 A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3번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지문 3번도 그림으로 풀어보면 전세권 설정자 갑과 전세권자 을이 있고 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전세권 저당권자 병이 있게 되죠. 이때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이 민법 제315조에서 정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으로서 전세금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판례는 315조 외의 채권으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문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4번 지문은 전세권의 요소가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 여부를 묻는 지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이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 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 5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5번 지문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 유무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과 또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문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 문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